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의 직격 시간입니다. 장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우선 첫 화두로서는 예. 검찰, 대검찰청 그 지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본질, 이재명 코앞까지 가놔놓고 그 스톱하면서 주변적 사실을 가지고 뭘 조사하는 흔적을 내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검찰청 앞을 통과하면서 장 대표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수백 개의 근조 화환이 걸려 있어. 특검을 발동하여 검찰을 수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국민 기만 행위를 하는데, 이 전체적인 수사 방향가 현재 진행이 돼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이 대한민국 검찰요, 이건 직무유기를 넘어서 이 직책을 포기하는 겁니다. 직책을. 대한민국에 지금 검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이 사건을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은폐할까, 그 교묘한 그 은폐 노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장동 게이트, 이 사상 최대의 불법 특혜 사건이라는 것은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이재명 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뭐 국민의힘 게이트니 하면서. 그런데 저 대장동 게이트의 말하자면 이 주 책임자, 심지어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소환 한 번 안 하고 아무 조사를 안 합니다. 그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심지어는 그분이라는 이름으로 그 천화동인 1호에 나오는 700억 원을 그분한테 주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는데도 이재명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곽상도 씨 같은 경우 그 김만배 씨로부터 돈 50억 원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3, 4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뭐 2천 몇백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다 또 이 박영수 특검, 지금은 전 특검이죠. 이 사람도 거기서 상당한 액수의 이 돈을 또 받았다는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딸도 이미 벌써 이 특혜 아파트 분양을 또 이래 받은 것도 다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 권순일 씨 같은 경우에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그 김만배 씨, 그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그것도 또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재판이 계류 중일 때, 그때 권순일 씨가 대법관이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해서 그걸 무죄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김만배 씨가 8번이나 들락거리면서 권순일 씨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이 출입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요, 다 이 김만배 씨는 기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비공개로, 그것도 또 뭐 검찰청 지하실을 통해서 지난 주말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검찰이다 직무를 유기한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직위를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검찰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이 이럴 때요, 우리가 이거를 검찰을 비난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저는 마침 또 이 대장동 부패 수익 환수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국민특검을 구성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특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특검에서 조사한, 말하자면 이재명 씨 등 대장동 게이트의 그 범법 사실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고, 그리고 검찰에다 우리가 제출할 겁니다. 도대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검찰 너희는 뭐하고 있었느냐? 즉 검찰을 질타하면서 검찰의 또 수사를 촉구하는
문건 제출할 겁니다. 요컨대 이처럼 이 검찰이 제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앞으로요, 지금 현재 이 검찰은요, 엄청나게 비난받는 것을 넘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 이 검찰들은요, 전부 다 저는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시장 재임할 당시에 대장동의 일련의 개발 계획에 있어서 초과이 환수 조항을 뭉개버리고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시장에 전부 서명한 것이 다 드러났고 본인이 9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이 그 개발 계획을 세우고 5,500억 원이라고 하는 당군 일의 최대의 수익을 성남시에 귀속되게 했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1조 2천억 내외에 김만배 일당들이 해먹는 걸 방치한 책임이 있고 그 속에 지금 장 대표가 말한 화천대유 1호 주인이 그분 것이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검찰은 그 문턱에서 스톱을 했고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가 이게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보다도 더 수사가 우선돼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이재명이가 오늘날 이렇게 입후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으니까 그게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재판 거래 그 여러 정황이 있는데 뭐 기껏 뭐 50억 회원 뭐 조사한다 그래가 지하 차도를 통해 갖고 황제 조사나 하고 이거 이래가 이게 성의 없는 것이고 국민이 방망이 들고 나서야 되는데 언제쯤 나설까요? 이미 지금요 이 검찰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남에서 시민운동하는 이호성 철거민 대책 중앙협의회 이호성 회장이 지금 검찰청 앞에서요 그 단체가 지금 매일 지금 검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직무유기를 또 고발하는 고발장도 지금 제출한 상태고요. 또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이 검찰을 규탄하는 국민적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당인 국민의힘 당으로서는 대선 전략의 1호 전략이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치고 그걸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인데 국회의원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장 대표가 지금 장외 활동하는 것보다도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을 두들겨 패야 될 것 같아. 민심방망이로. 어찌 생각하세요? 예, 완전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얘들이. 예, 이 국민의힘이 이런 경우에는 진짜 장애투쟁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 체질이 지금 그런 체질이 별로 아닌 것이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두 번째 화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주말부터 이 전라남북도를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여러 말을 쏟아내고 또 그 내려가기 직전에 무슨 최고위원회인지 선대대책위원회의는 시작하기 전에 이게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절을 3번, 4번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아침에 한 말을 점심때 뒤집고 점심때 뒤집은 걸 저녁 때 다시 또 뒤집고 그 말을 종잡을 수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내뱉고 이거 뭐 역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이지 이게 미국 상원의원이 왔을 때도 1910년 한일 합방은 미국의 압력과 방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따위 황당무계한 소리 국가 외교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이런 얘기들 쏟아내는데 이거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동태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 뭐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말도에 대한 기본 소득이라든지 뭐 등등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의 이 최대 문제는 거짓말과 뻔뻔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말 전부 다 옆으로 살살살 새는 말이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요
그걸 오히려 자기가 잘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뻔뻔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번에 이 호남에 가서 이 4박 5일 동안 호남에 있으면서 온갖 말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내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요, 지금 이 민생이 어려운데 이게 지금 민생은 벼랑 끝인데 국회의 시계는 너무 더디게만 하다. 국회를 바꾸다. 민생이 어려운 걸요,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러 가지 입법 사항으로 뒷받침해야 될 일이 있지만 민생이 어려운 게 국회 탓입니까? 이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탓이죠. 근데 이렇게 이 삼천포로 쓱 빠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정치를 바꾸겠다. 지금까지요, 이 민주당이 지금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비판은 없이 그냥 정치를 바꾸겠다. 국회의원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가 되게 하겠다. 이런 좋은 말들. 또 민주당을 바꾸겠다. 전부 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는데 그러나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제시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 또 반성한다 그러는데 진짜 반성해야 될 일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냥 반성한다. 뭘 반성한다는 겁니까? 이것도요, 어떻게 보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민주당 정부나 또는 민주당이 잘못한 것을 슬쩍 그냥 반성한다는 말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또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러는데 말로 하는 거요, 누가 못합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할 방안을 내놔야 되지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들은 다 해놨네요. 보니까 정말 민주당 제대로 정신 차린다면 이미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 후보에서 바꿔야 그나마 한번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책임, 그리고 국가 원수. 이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한 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 그러니까 국가 원수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좀 포용해야 되는데 그 국가 원수 자리는 교양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양인이라고 하면 뭘 지식, 역사, 문학, 철학 많이 아는 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적게 알아도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도덕률을 지키고 그것이 정의롭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몸에 배어야 되는데 이게 이재명 씨는 빵점이야, 빵점. 내가 같은 법조인으로 조금 아는데 조금 이걸 보면 말이지 그 맡은 사건의 성질, 형수에 대해서 욕한 거 저는 욕설한다는 걸 단편적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들으니까 어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나지 그 형수에 대해서 아주 그 한마디가 있어요. 그거 아주 끔찍합니다. 이게 절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그 한마디만이라도 욕설 전체도 문제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러고 다니는데 이게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면 국민은 우리가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장 대표께서 장외투쟁을 해서 이걸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국민 속에 좀 더 침투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예, 정말 그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재명 씨 같은 그런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 국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건 진짜 국가적 비극이고 국민적 수치입니다. 그 형수욕도 문제지만 또 그 자기 형과요 사이 나쁜 정도를 넘어서 형을 또 정신병원에 그 입원시키려 했다는 사실도 그것도 다 확인된 겁니다. 본인이 그 판결에서도 그 사실 자체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안 했다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또 자기
이재명 씨 부인하고 그것도 진려 그 이재선 씨 그 자기 형님 딸하고 그 대화에서도 보면요. 이재명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 대화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그 외에도 거듭 말씀드리면 대장동 게이트 이 사건 터인데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 그럽니다. 무슨 근거로 국민의힘 게이트라 그럽니까? 그 곽상도 씨 돈 받은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 김만배라는 그 법조인들한테 그거 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생기면 무마하기 위해서 다 준 돈인데 곽상도한테만 준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엉뚱하게 빠져나가는 이 뻔뻔스러운 사람이 정말 국가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본래 이 공자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기신정이면 즉 최고 권력자가 품행이 바르면 기신정 바르면 불령이해라 명령하지 않아도 다 이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신부정이면 그 최고 권력자가 바르지 못하면 유령부종이라 비록 명령을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생각해서 정말 이재명 씨 같은 사람 대통령으로 뽑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임이요. 이게 뭐 저만 주장하는 겁니까? 이미 다 객관적인 사실로서 드러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사람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서 국민이 바르게 행동해야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씨를 후보로 뽑은 그 민주당원, 그 국민들은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말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